장 초반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던 우리 지수인데 현재는 고점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이 가진 의미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예, 오늘 장 드디어 시원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종복이가 강조한 내용이 이제 오늘 결과로 나오는 날이라 좀 편한데 이게 전화 배터리가 그래서 2차 전지가 약한 거예요. 핸드폰하고 다른데. 이따가 배터리가 오인될 수도 있어서 제가 끝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니까 만약을 위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장 양호다. 제가 이런 얘기 해 드렸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해 드리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290 이하가 제가 어제 슈팅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진행자도 이야기했듯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유독 약한데 사실 저는 테슬라하고 애플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CEO 리스크라고 해갖고 테슬라는 2년 내내 얘기했던 주식이라 이게 정상이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이제 $100 여부인데 뭐 공개 방송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종복의 의견을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 시장의 어떤 흐름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 시장이 잘 가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이 밀린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23시 45분에 PMI 지표 나오고 11,180에서 1,800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시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죠. 테슬라가 급락하고 애플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은 미국도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이 버텨주는 게 아니냐. 요 얘기 하나 들어가는 거고 오늘 밤 지표도 불리합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 뭐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지표대로 나왔을 때 미국장이 흔들리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지표가 개선되면 위로 쏘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지표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두 번째 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 등 전부 강세. 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290 이하. 저는 사실 오늘 MC가 287짜리를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에 방송할 때 항상 지지로 얘기하는 자리를 항상 깨고 끝났죠. 그리고 저항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가 유독 저항으로 이야기한 자리를 뚫고 갔죠. 지지로 이야기한 자리를 안 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지수 선물의 흐름을 보면 297짜리, 295에서 297짜리가 우리나라는 중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국장이 밀린다 치면 약간 다시 눌리겠죠? 그 285를 안 깬다 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내가가 맞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주식은 쌀 때 사야 먹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55,000원 찍히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57,500원에서 59,000원 저항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미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미 종목들은 저항권으로 다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금요일 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약세장이에요, 여러분. 지수가 약세장에서는 비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싸게 사면 다음날 바로 물리니까. 그럼 지수가 약세일 때는 쌀 때 사야 되는데 문제는
지수가 약하고 종목들이 밀려나가면 가벼운 사람들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은 죽어도 이 바닥에서 성공 못 합니다. 그럼 누가 성공을 하는 거냐?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럼 남들과 다르는 게 뭐죠? 지금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종목들을 잘 뽑고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 등 강세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확률이 있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징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어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12월 25일에서 27일 이후로 흘러내릴 때 주워 담은 사람이 승자. 이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죠. 이것도 주워 담은 사람이 승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61선까지 다 치고 올라간 겁니다. 반도체 세제 혜택 기사가 나와서 반도체가 세게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차티스트들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약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장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엊그저께 2차 전지 전기차가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로봇이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제약은 계속해서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오늘 주고 결국은 돌아가면서는 주죠. 대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해외 시장 혼조여도 국내장이 양호한데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을 어제 쏟아내고 땡기는 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오늘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 등 강세인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지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얘기해 주신 이 선물 지수 상단을 일단은 돌파를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목표치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지수의 흐름은 295에서 297짜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그 얘기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가 끊기면 계속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대전을 거쳐가죠. 그러니까 요 295에서 297은 정거장 역할. 그러니까 297을 뚫어야 300이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제 287짜리가 그냥 슉 하고 올라갔듯이 297을 넘어야 300 쪽으로 슉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297 돌파, 295 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피가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295 안착 정도만 돼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장이 이제 또 헤까닥 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292만 안 깨지면 되겠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PMI 지표 나왔을 때, 지표 좋게 나왔네? 이 정도면 꼬리 달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한 게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제일 다급해요, 여러분. 10시 30분에서 11시 타이밍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변동성이 센 중국 항생 증시가 개장되는 시간이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쫙 밀리면 우리나라도 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밀려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밀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저들이 쫙 치고 가면 우리나라도 쫙 치고 가요. 근데 명분이 떨어지면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항생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양호 전략을 드리는데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방송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내용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뿌려져 있을 정도의 어떤 섹터와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감기약, 항생제, 뭐 등등등등 제약 섹터,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해가지고 저는 화장품은 여러분들한테
뭐 강하게 매수하시오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어도 리오프닝 그쪽이 단기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이거가 단중기 병행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 하면은 섹터가 5개 6개 섹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종목들 한 가지씩만 사도 5종목 6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지금장은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약세장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약세장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못 먹고, 두 번째 이걸 못 먹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따라갈 겁니다.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포스코 케미칼 갖고 얘기했듯이 쌀 때 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도 돼요. 그거는 강세장, 상승장에서 하는 얘기. 지금 조정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승자.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는 미운 오리가 됐었으나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금 방송 중에 메타버스 또 다 날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죠? 그러니까 어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종복이의 그 말, 어제 방송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마 VOD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특징주입니다. 넥스트 또 날라가죠. 그죠? 메타버스 쪽. 그 다음에 오늘 데이터 관련주 기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종목들 중에는 인공지능 기반형의 메타버스라고 했던 종목들이 2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위치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결국은 반도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도 하나머트리얼 이런 주식이 센 게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양호하고 구찌가 있는 애들이 지금은 먼저 올라가요. 삼성이 지분 투자한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은 구찌가 작고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SNS텍이라는 주식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움직임이 좋죠. 이런 주식이 삼성이 그 지분 투자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정도 과의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이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자, 원익 IPS,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가서 저항에 부딪히면 동부하이텍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이들도 결국은 싸게 샀으면 이미 저점에서 지금 한 10%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눌릴 때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은 움직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제약주의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으면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폭락의 리스크는 떨어지죠. 거기에 만약에 저 못난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가 가겠죠? 그러면 지수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어느 정도 참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종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장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장인 거는 맞다. 하지만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그런 기반의 종목군들, 지금은 또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몇몇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장세 잘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